마운틴 듀 GSL 시즌1 리제너레이션. 최종전 대결 조성주 선수, 김준혁 선수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이재선 선수가 조성주 선수를 잡아내면서 가장 먼저 8강에 올라갔거든요. 네. 뭔가 그 자신의 최근의 그런 게 패턴 그리고 조성주 선수의 그런 게 노림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먼저 기다리는 좀 상대 전진 경영을 의식한 플레이를 보여준 덕분에 먼저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번 경기인데 조성주 선수가 이미 한번 2대0 완선을 얻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김지적 선수가 좀 더 긴 경기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손발이 꼬이면서 좀 결과 일단 한번 나쁘게 뭐 끝나긴 했어도 올인 빌드는 왠지 아껴놨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이제 섞어서 다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조성주 선수도 당황할 수 있겠죠. 네, 김준혁 선수 입장에서도 다시 갚아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준비된 빌드가 없다면 정말 하던 대로 무난하게 한다면 지금 GSL을 군림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가 화가 좀 많이 났거든요. 이재선 선수한테 패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조성주 선수가 화내는 걸 봤습니다. 그 분풀이 대상으로 김준혁 선수를 잡았어요. 1세트부터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계속 때릴 텐데 김준혁 버티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네. 견뎌내야 됩니다. 뉴 리퍼 그런시, 포트 알렉산더, 사이버 포레스트의 대결 경기를 끝냈으면 1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운틴 듀 GSL 시즌1 리제너레이션. 게임이 시작됩니다. 뉴 리퍼그넌시. 게임 준비 완료. 최종전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조성주, 지네어 그린윙스 마루. 새 시즌 연속 우승자 조성주 선수가 오늘 승자전에서 이재선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최종전 내려왔습니다.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예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김준혁. 임팩트. 오늘 첫 번째 만남에서는 조성주 선수의 그 날카로운 움직임 앞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그림 그려야죠. 그래서 꺼내 들었죠. 처음부터 들어야 된다. 네. 조성주 선수가 병영 완성하자마자 떠나는 건설 로봇으로 이제 적당히 저울링을 돌리는 살라못 이후에 부화장 플레이는 의식을 했는데 가스까지 짓는 플레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사신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바로 바퀴속을 준비해서 앞마당은 페이크성으로 이어지는 콤보를 때리면 그럼 조성주 선수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경기 자,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시작 시간이 좀 오후 8시였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뭐 12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1시 20분 지나가고 있어요. 영시를 향하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루에 GSL 2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가죠. 일단 그 단판제가 아니라 다전제고 3판 이선을 지금 2번 하면 어찌 보면 또 7판 4선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성 선수는 이전에 심리적인 압박을 심어둔 거였어요. 이런 선못 플레이 하지 마라. 어차피 다 정찰 보내면서 다 확인한다. 그래서 지금도 상대방의 저글링 돌리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상태로 네. 건설로봇이 슬쩍 보고 빠져서 트리플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기다리고 있어요. 트리플 짓는 부하장 타이밍마저 늦는다면 저글링이 아닌 다른 것도 올 수 있다는 걸 조성주가 의식하면서 건설로봇 본진에다가 넣을 거예요. 저글링 후에 바퀴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발업 저글링, 그러니까 순수하게 컨트롤로 급습을 해서 반응하기 전에 뚫어버린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신이 이제 안 오니까 저글링 2기 그냥 5시에 빼놓고 또 대군주가 그걸 봤는데 이러면 기분은 좀 언짢죠. 대신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건 발업 타이밍. 아마 이제 본진까지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진 잡고 앞마당에 건설로봇 한두 개 끊는 거 정도? 네, 이거 이제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글링을 더 이상 찍지 않고 일벌레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불성. 상대방의 지금 움직임 정찰 통해서 지금 봤고 확실히 무난하게 하기보단 칼을 갈았는데 네, 이거 저글링. 근데 화염차 딱 나오거든요. 다운 타이밍 입고 올리고 어우. 그래서 앞마당에는 건설로봇 2개 잡고 빠지는 게 최선입니다. 네. 하나 오. 하나 잡으면 손해인데요. 네. 준비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칼날 자체가 좀 많이 무딘 느낌이 있어요. 지금 대군주 공격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사신도 못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성주가 오히려 와. 준비한 게 융암러예요. 네. 이거 초반에 우와. 저그가 가난한 거 알고 여기서 재차 올인 못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정직하게 서로 출발하면 원래 요즘 전투 수행은 못 뽑거든요. 카운터 빌드가 너무 많아져서. 네. 특히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카운터인 4분 20초 근처에 땅굴망 이런 거를 지금 못 하잖아요. 네. 바퀴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압박 넣습니다. 이게 내기로 원래 조성주라면 지금 와봤자 귀가병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퀴속을 지으면서 번식지를 많이 늦췄는데 전투 순양함이 등장. 봤어요. 번식지 아니구나. 됐다. 네. 확인하고 네. 전선 찍었죠. 저거 만약에 번식지면 서업해서 전차 찍을 거였어요. 네. 그럼 딱 이제 조성수 머릿속엔 이 경기는 끝. 끝. 2세트 보자. 끝. 머릿속에 그려졌죠. 다음 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들어가고 있는 대군주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저글링 돌아오는 건 좋네요. 그렇죠. 들어와서 있어요.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기회 있어요. 화염차가 센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글링이 못 돌아온다라는 판단 하에 공장까지 띄우면서 견제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여기에 손해를 좀 보는 겁니다. 물론 전순이 등장했을 때 지금 바퀴 찍고 바로 달려도 그렇게 좋아 보일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딱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전투정함이 차원대학으로 상대 기지에 가자마자 바퀴가 테란 안마당 들어가면 또 그럼 테란이 꼬여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노리고 있을 물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전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봤어요? 전순이 기다리고 있으면 저거 진짜 할 거 없습니다. 바퀴가 자, 걸렸습니다. 여기. 꼬리가 화염차에 타이밍. 네. 전순이 안 가요. 기다려요. 와서 도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바퀴 다 잡히면 저그가 또 손해 보거든요. 네. 저희 이제 지상병력까지 합류를 해주면서 이병렬을 몰아내고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싸워서 병력 숫자 줄이는 건데 바퀴 다 잡으면 이거 늦게라도 가요 또 전순. 전술은 어떻게 견제할 수 없어요. 그냥 바로 상대 본진 그 가스 아래쪽에다가 타버리면 여왕이 다수가 있고 포자축구가 배치되어 있어도 전순 안 잡히는 선에서 빠지거든요. 와, 이거 쫓아가면서 지금 잡아주는 거 보세요. 네, 불 끄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눈에 들어오는 거, 시야에 들어오는 거 다 제거해주고 바로 네. 빠지죠. 이제는 뭐 엇갈리는 상황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들어와서 여기 뭐 여왕도 있고 한데 물론 차원대학의 위치는 굉장히 과감해요. 네, 이건 이제 너무 이게 원래 스킬 쓰고 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래도 전투 순양함이 앞마당에 들어가면서 상대 일벌레를 소수 꺾어주고 어그로가 일벌레한테 무조건 꽂히거든요. 근데 일벌레를 잡아주고 있을 때 자극제어와 함께 바이오닉으로 체제 변환이 된다면 주성질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 네, 전순도 가는데 뭐 한번 딱 하나만 투자했어요. 네. 뭐 마실 나가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6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거 수리해서 나중에 기상명령으로 정면을 칠 때 반대쪽에 또 전순 보내서 시선을 끌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는 앞마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대방의 소저 속수는 앞마당에만 없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네. 김주혁 선수는 이제 상대방의 두 번째 전투 순양함까지 의식을 해야 되니까 본인 쪽에 3포자 축소를 지어둔 건데 이건 네. 조성 선수의 판단이 정말 알맞게 딱딱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제 타락기 눌러버리면 난리 납니다. 여기서 둥지탑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차라리 뮤탈이 낫죠. 이건 진짜 안 돼요. 여기서 타락기를 찍는다라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하나가 지금 돌아온 상황이고요. 추가 병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4병영. 저 둥지탑 타이밍에 승패가 결정될 것 같거든요. 뭐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뮤탈이겠죠. 설마 타락기를 뮤탈일 겁니다. 아직 안 찍혔는데 네, 뮤탈이에요. 네. 물론 뮤탈을 찍는다고 해서 이 상황이 나아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지옥으로 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타락기를 찍는 순간 거기서 경기가 끝나는 건데 타락기를 안 찍었기 때문에 자신의 움직임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정도. 물론 조성 선수가 지금 공방이로부터 빠르고 자극제가 앞서는 상태로 바로 센터를 잡았을 때 뮤탈이 할 게 거의 없기는 한데 그게 타락기보다 훨씬 좋은 거니까요. 심지어 그 선수조차도 타락기를 포기한 순간 우승돼 버렸잖아요. 네. 어우. 들어가서 깔끔해요. 5개. 이 정도면 그나마. 근데 화염차를 버려줘야 될 타이밍은 아니긴 했는데 들어가서 일벌레를 5개 잡아주는 것도 있었고 가장 컸던 건 뮤탈리스크의 존재 유무를 봤어요. 체제 본 거죠, 체제. 네. 그래서 이제 포탑 딱 지어주고 공방이라 끝날 때 진출하면 뮤링링을 그때 바로 돌려놓는 게 아니면 돌릴 타이밍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뮤탈이 정면 싸움할 때는 도움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순이 이럴 때 밖에 다른 곳에 견제하려고 하다가도 뮤링링으로 정면 힘싸움을 할 것 같을 때 바로 차원대학으로 일병 머리 위에 딱 떠버리면 그럼 뮤탈의 화력이 다 분산돼요. 전순에게 들어가면서 전순이 완벽한 탱커 역할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면 전투 순양함 그냥 빼놨다가
나중에 이제 싸움이 펼쳐지기 전에 내가 좋은 자리를 잡았을 때 상대 앞마당 내지는 탱킹 역할로 그 주력 유닛 합류시키면 되는 겁니다. 차원 도약 스킬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히드라리스크가 살짝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워낙 히링링이 또 힘싸움 괜찮으니까요. 자, 입구 쪽으로 해서 계속 흔들어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뮤탈리스크인데요. 뮤탈이 언제 좋냐면 테란 상대로 인구수가 더 많을 때예요. 오. 주도권을 저그가 완전히 쥐고 있을 때. 자, 여기 하나하나. 이건 무조건 삽니다. 차원 도약으로. 네. 그래서 뮤탈리스크가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한 거죠. 못 잡는 전투 순양함에 시간을 투자하게 돼서 오히려 조성 선수는 인구수를 쌓고 공방위협 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 거예요. 뮤탈리스크 오는데 바이오닉 병력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뮤탈을 꾸준하게 눌러주고 있는 건 이 맵의 구조상 좀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넓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조성주 선수가 이런 거 끊어주면 이건. 이건 히드라면 또 이런 성과 못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지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성 선수랑 직접 얘기를 하거나 게임 막 내에서 대화를 해보면 지기 싫을 때 안 나가거든요. 자, 이동현 선수에게 졌을 때 조성주 선수가 이렇게 졌거든요. 저울링 난입 계속 오용하면서 자, 지금 난입이 된 상황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병력 세긴 센데 네. 물론 저 들어가 저글링에 막 50개 들어온 건 아니니까 네. 그 정도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양이긴 한데 조성주도 순간 움찔했겠죠. 그렇죠. 근데 막는 순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토로도 있어서 이 뮤탈리스크까지 막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괜찮아요. 이제 두 번, 세 번 됐을 때가 문제인 거고요. 10개 잡고 지금 잡힌 상황이고 병력은 지금 확장 하나를 깼습니다. 우리 김주정 선수는 11시에 부화장을 지어놔가지고 일단 부화장 한 번 파괴된 건 괜찮긴 한데 이 싸움까지 봐야 되겠죠. 맹독충이 네. 전차에 들어가는 건 싸움에서 손해를 좀 보는데요. 네, 딱 전막 바깥쪽에서 그리고 여기서 손해를 보게 되면 조성주는 앞마당 막으려고 빼놨었던 병력이 합류되면서 공방위협이 돼요. 그럼 그 타이밍은 절대 타이밍이 됩니다. 김주혁 선수가 버틸 수 없는. 네. 그리고 김준혁 선수 이제 뒤 없거든요. 지금 태클을 포기하고 업그레이드에 다 치중하고 있어요. 뮤링링 힘싸움만으로 그러니까 이 12, 3분 이내에 결정적인 교전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건데 이거 실패하면 결국 3, 3업 허용하게 됐을 때 뒤 없습니다. 네. 앞서 이제 언급했었던 걸 이어서 얘기해드리면 조성주 선수가 정말 지기 싫을 때 조합이 완성되고 견제에 흔들리지 않는 타이밍에 나가거든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최적화. 이것도 저글링 막을 수 있는 숫자가 딱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소리 무시하고 소리 무시하고 자,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기 이건 조성주의 저글링으로. 절대 타이밍인 겁니다. 끝낼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길. 네. 지금은 조금 더 접근을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더 접근해서 전차 자리 잡으면 좀 기분 나쁘니까 싸움을 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점막 위에 올라오는 것도 테란에게 페널티였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김준혁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건 먼저 나와 있는 병력이 후속 병력과 합류되기 전에 잘라먹는 것밖에 없는데 조성주가 잘라먹을 정도로 김준혁의 병력이 쌓이면 뒤로 빼요. 병력도 합류시킵니다. 이 타이밍에 맹독충도 안 통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딱 성급한 느낌이 되고 있을 때. 하나 다 정리. 네. 피해 못 줬습니다. 이게 그 조성주 선수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병력을 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럴 때 이제 저렇게 돌아오는 병력이 무서운 건데 딱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재미 보고 빠지니까 묘하게 지금 병력 돌리는 걸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럴 때는 테란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일찍 눈치챘으면 굴락을 더 일찍 가서도 됐어요. 테란이 전면전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뮤탈리스크 계속 흔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데미지 유효타를 날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굴락을 바로 빠르게 못 간 것 같아요. 전순에도 흔들렸고 초반에 체제 자체를 좀 불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괜히 굴락 빠르게 갔는데 한 방에 밀려버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굴락을 늦추고 뮤링링으로 싸움을 계속 시도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성주가 더 좋아지는 상황이 그려진 거죠. 팔가스도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요. 완급 조절을 조성주 선수가 다 해버렸죠. 물론 200대 200 이 싸움은 모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진출하는 조성 선수의 병력은 많아요. 사업이 딱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점막 위로 올라와서 조성주가 싸움을 먼저 걸기 전에 6시에 있는 링링이 3시를 가서 행성 요새를 깨고 병력이 합류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3시를 깬다 하더라도 주력 병력 자체가 막기 까다로울 거예요. 자, 깨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여맹독충 링링. 건설로까지 싹! 링링. 여기 철거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면에 집중해야죠. 부하장! 그러면 네, 들어간 싸움인데 여기는. 근데 이게 줄이긴 했어요. 공방 사업이 되기 전에 싸웠는데도 완벽하게 못 잡아낸다면 이거 네. 공방 사업 되는 순간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확장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1시, 근데 일벌레 미리 못 뺀 게 너무 크네요. 이거 네. 부하장 줄 생각으로 일벌레 미리 뺐으면 차라리 포기해도 괜찮았는데
대평력 들어옵니다. 여기 의료선. 그나마 공방 상황 되기 전에 덮치는 타이밍까지 다 좋았어요. 해병 먼저. 밀어야죠. 자, 이렇게 하면 6시 쪽에 부화장 둘을 준비해놔서 일벌레를 좀 잃을 뻔했던 것도 생각보다 잘 덮치는 덕분에 일벌레 그렇게 많이 안 잃어가지고 네. 6시 활성화 되거든요. 일단 행성 이게 유세를 못 깼다라는 건 변수가 되지만 그리고 선수는 저 의료선까지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자유나게 때 테란이 아무리 적에게 사망 좋아도 역전 허용했을 때 딱 하나가 의료선이 너무 많을 때예요. 지금 14기예요. 이게 은근히 그 조합을 좀 못 맞추거든요. 의료선이 너무 많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돌려주고 의료선은 한 8개 정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근데 조성주 선수는 오히려 지금 당장의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은 할 거예요. 해병불곰이 잡혔지만 의료선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쌓이는 저항은 병력만 돌리면 되니까. 네. 그렇다면 맹독충이 많으면 됩니다. 절대 병력이 부족하면 의료선은 길게 싸울 때 좋은 유닛이잖아요. 순간 확 들어오는 데미지를 커버 못합니다. 이건 맹독충의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성 선수 그걸 극복하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앞서는 거고요. 공방상업으로 상대방의 멀티를 깨주고 아래쪽에 다시 한번 지뢰가 자리 잡게 되면 링링으로 몰아붙여서 한 번에 걷어내는 네. 게 안 됐을 때 경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장순 하나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 링링으로 이병렬 몰아내야 되거든요. 뮤탈로 추가 병력 오지 못하겠거든요. 이거 퇴로를 뮤탈이 끊어야죠. 네, 뮤탈이. 끊었어요. 네. 뮤탈이 의료선을 얼마나 끊느냐인데 8개 이상 살아남으면 조성주의 추가 병력 합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최병렬 오고 이제 9개 근데 남았습니다. 테란도 대열이 무너졌거든요. 쭉 들어가고 지뢰가 좀 많이 터졌네요. 좀 많이 터진 것 같은데요. 최병렬 손실. 센터 지금 행성에서도 곧 완성됩니다. 그래서 네. 김주혁 선수의 뮤탈리스크 조합이 깨졌을 때 여기서 상대방이 멀티 하나 못 깨면 와, 이거 이게 또 8개 되면 지금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이거 지뢰 하나 때문에 저그가 네. 겨우 맞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저 지뢰 하나. 그렇죠. 저 한 방이. 그래서 이건 오히려 조성주에게 완벽한 밸런스를 야, 이게 네. 선물해 줬습니다. 말씀해주신 8개 의료선과 그 병력과. 해병불만 찍으면 돼요 이제. 김익정 선수 입장에서 그 타이밍에 진짜 최고의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워라벨을 조성 선수는 게임 내에서 완벽하게 맞추는 겁니다. 지뢰가 조합돼서 상대 뮤탈리스트 상대로 겁먹지도 않고 해병불검이 추가되는 상태로 지뢰가 계속해서 뮤탈리스트와 맹독충을 줄여주고 있으니까 자원줄이 안 밀리면 소모전은 테란이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한 방 한 방 뼈아프게 들어가고 있어요. 감시군주를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뢰 믿고 이렇게 계속 들이대고 있어요. 쿨 돌아올 때마다 스킬스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많은 병력이 아니고 빨리 와야 돼요. 감시군주. 지금 조성 선수의 병력이 150인데 150 병력이 아니에요. 정말 지뢰 한 4-5기 나머지는 불곰으로 그냥 지뢰로만 이득을 거둬주는 상황이라 한 번에 걷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 11시가 복구가 됐으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면 기회가 오겠는데 이제 문제는 점막 복구가 안 된 상태다 보니 바깥쪽에서 이렇게 거리 싸움 해버리면 저그가 달라붙기 쉽지 않다는 점이죠. 네. 자, 밀고 뒤쪽으로 물러서는데요. 지뢰가 다시 한번 활약을 합니다. 네, 의료선 쫓아갈 수 있는 구도 나오느냐. 근데 뮤탈이 토르에 싹 녹으면 안 돼요. 네, 그럼 기회 없죠. 링링만 살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살아서 무조건 의료선 개체수를 떨궈야만 소모전에 의미가 생겨요. 네. 그 뮤탈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네, 문제는 지금 테란의 중앙쪽 확장과 저그의 6시 쪽 확장이 너무 가까워서 네. 지금 이 교전 구도만큼은 전쟁 초원급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전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병력 백업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전에 뮤탈리스크가 살아남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조성 선수가 가장 위험해 보였던 건 병영 자체가 좀 적었거든요. 5병영 정도만 계속 쥐어 짜면서 생산을 해서 결국 소모전에서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덧 8병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저그가 아무리 쥐어 짜내도 테란도 그에 밀리지 않는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이 딱 그 그림이고요. 그 대박만 아니었으면 그때 경기를 끝내지 못했다고 해도 지금보다 상황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계속해서 부하장 추가해주면서 확장을 유지해주려는 김주영 선수의 뒷심도 훌륭하긴 하지만 네. 병력이 부족합니다. 병력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요. 이 조합으로 테란 여기서는 지뢰까지 좀 합류해주면서 이젠 굳힐 수 있는 조성주의 소모전에서 이기네요. 불고만 죽어요. 저 불고만 앞에서. 최재 조상조 1사 대결 2센터 3승리 잡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1대0. 1경기와는 전혀 다르긴 했지만 1세트는 한 끗 차이였어요. 근데 김주혁 선수가 너무 아쉽겠네요. 세시 지역 쪽에 들어갔던 맹독충이 건설로버 거의 20개랑 잡기는 했으나 그게 행성요새까지 들어가면 행성요새를 깼다면 후속 싸움에서 자원 싸움에서 안 밀렸을 건데 네. 거기서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가더니 센터에선 지뢰 한 방 대박이. 이 모든 점들이 아쉬운 김준혁인 거죠. 그렇죠. 초반에 좀 어렵게 시작한 김준혁 선수였습니다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 기회를 잡을 뻔했거든요. 자, 2% 부족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회가 올 뻔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이슈가 생기면서 뭔가 그
결실을 맺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결국 경기를 내줬거든요. 사실 내용이 적의 입장에서 좋았어요. 초반에 노림수도 좋았고 물론 그 노림수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리하게 출발한 건 맞지만 그 와중에도 역전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라는 건 초반 상황을 조금만 더 좋게 만든다면 기회는 한 번 더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 대결 포트 알렉산더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대0 승부에 거기다가 조성주 선수와 최종전답게 굉장히 침착하게 한 걸음씩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차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마운틴 듀 GSL 시즌1 리제너레이션 게임이 시작됩니다. 포트 알렉산더 게임 준비 완료. 최종전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테란 조성주 선수. 진에어 그린윙스 마루. 김준혁 선수는 다시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8강까지 한 세트 남겨두고 있어요. 이에 맞선 빨간색 저그 김준혁. 임팩트. 아쉽게 경기에서 패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는 김준혁 선수죠. 그렇죠. 잘했어요. 1경기 때는 좀 많이 무기력했는데 최종전에서는 김준혁 선수의 원래 기량이 나왔거든요.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는 생산력과 끊임없는 멀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소모전 해주는 번식지 단계의 운영이 참 좋았는데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초반에 빌드가 갈렸다라는 점, 그래서 불리하게 시작했고 전투 순양함에 손해를 봤다라는 거. 그 상태로 3시에 들어갔던 맹독충이 멀티를 깼다면 조성주 선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승리는 못 따냈을 겁니다. 근데 2세트가 시작됐으니까 김준혁 선수는 1세트를 잊어버려야겠죠. 네. 잊고 이번 두 번째 세트 경기에서 총력전 펼쳐야 되는데요. 조성주 선수도 지금까지 경기에서 이 매치마다 좀 연승을 이어나가다가 오늘 한번 삐걱거렸거든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IEM 때 약점이 노출됐어요. 그냥 아예 막 다 이기면서 결승 가고 우승해버렸으면 약점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 진 게 있잖아요. 진 경기들. 네. 그럼 그 경기를 분석하면 이기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김지혁 선수가 병력을 돌리려는 시도를 했던 이유도 이동현 선수가 그런 방식으로 조성주 선수를 상대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도한 건데 조성주 선수도 그걸 의식한 것처럼 병력을 보냈다가 다시 회군시키면서 빈틈을 좀 줄여줬고 그런 와중에 김지혁 선수가 그래서 심리전을 건 거죠. 네. 똑같이 이전 세트처럼 빠른 발업인 것처럼 한 다음에 테란이 소극적으로 이제 좀 눈치를 들게 만든 다음에 역으로 이제 좀 부역에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조성주 선수의 경기를 보게 되면 안 질 것 같은 상황 또는 경기를 치렀을 때 실력적으로 밀리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한 두수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미칠 듯한 난전 위주로 경기를 끌고 가거든요. 상대방이 정신 못 차리게. 근데 실력이 좀 비슷하다 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다가 한두 번 막히면 불리해질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정말 천천히 합니다. 엄청 느긋하게 해요. 이전에 이재선 선수에게도 불리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안 나가면서 후반까지 바라봤잖아요. 김준혁 선수도 1세트를 하면서 그걸 느꼈다면 이번 경기는 상대가 좀 움츠러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일벌레 한 80개 맞춰놓고 바로 굴락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 자극제. 출발하자마자는 김진혁 선수가 심리전 걸었거든요. 이게 빠른 발업인 것처럼 하면서 조금이라도 속여야지. 그래서 저울링 딱 2기만 찍고 저울링 돌릴 생각도 없었어요. 일벌레만 시원하게 눌러주면서 늦게라도 이제 자원 활성화를 먼저 했는데 문제는 네. 조성주 선수도 심리전 하나 걸어놨습니다. 오늘 투병형인 척 원병형 원원원 체제로 빠른 은폐 네. 벤시로 김지혁 선수 한번 혼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투병형이에요. 1경기 1세트 때도 트로선을 한번 쓰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심리적인 부분을 살짝 섞었으니까 김지혁 선수가 속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네. 아직 바퀴 소굴은 이것까지 자, 이거는 끌어내고. 근데 저 해병 숫자를 보게 되면 의식할 수 있기는 한데 네. 약간 고민하겠죠? 근데 이거 투명형인 줄 알고 배제했다가 은폐 벤시 혼난 적이 있다 보니까 지어야 되나? 하나는 지어야 되나? 그냥 이병이야 맞을까? 고민이 될 겁니다. 자극제 절반 정도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죠. 업링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살짝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퀴 소굴을 이제는 지워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일벌레만 너무 일벌레인데요?
네. 세란 선수가 의외로 이제 이병현 상대로 그냥 업링도 아니고 바퀴도 아니고 평범하게 여왕릭으로 맞고 운영 대결로 넘어간 경기가 있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완벽하게 전막을 미리 세팅을 하고 병력도 딱 맞는 타이밍에 정교한 컨트롤을 통해서 한 2번 정도는 위기를 극복해야 이제 가능한 건데 이제 그걸 김지적 선수가 해낼 수 있느냐겠죠. 네. 의료선의 병력 실어서 좀 갑니다. 사신이 세시적 쪽의 점막을 제거해주면서 마치 세시로 올 것 같은 암시를 줬죠. 그래서 여왕이 모두 이제 세시 쪽에 자리 배치되어 있을 때 본진의 투르선 떨어지게 되면 저글링만으로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포자 톡스 하나가 좀 지어졌는데요. 내리기 전에 저글링이 도착해서 덮쳐야 되는데 내렸어요. 대신에 포차 축소 때문에 의료선이 지원을 깊숙이 못하게 만들어야 됐는데요. 네, 절반 정도 체를 좀 빼먹고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싸웁니다. 자, 실어서 방향 바꿔주고 있습니다. 한 타이밍 몰아내요. 촉수가 그래도 시간 잘 끌어줬죠. 영 전부 다 보내네요. 네. 이게 업링 체제는 아니잖아요. 진화장도 약간 늦게 짓고 공방업을 같이 눌러주는 그냥 운영형 그런 그 저울링이다 보니까 한 번 위기 봅니다. 사우리선 타이밍에. 3우려선, 4우려선 타이밍.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한 양으로 극복하는 거죠. 일벌레 초반에 네. 많이 눌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만한 길목 쪽에 좀 병력 배치가 돼 있고요. 특히나 투료선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자주 보였었던 정석적인 패턴이거든요. 전차를 섞어주면서 투전차 타이밍에 의료선 태워서 공격을 해주는 소위 진에어식, 구송주식 플레이는 이번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에 힘주고 트리플 활성화시키고 무난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김준혁 선수도 그에 맞는 테크는 필요해요. 일단 뭐 여왕 많은 거 활용해야죠. 전막 열심히 깔아주면서. 조성주 선수는 일정량의 전막은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 12시 라인. 네. 추가 의료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정면 공격을 간다면 12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언덕 위쪽에 전차 배치하면서 자리 잡으면 적어도 예먹으니까요. 산업 2호선 준비가 좀 되고 있어요. 이게 12시 쪽 저쪽에 전막 좀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위쪽에 3시 위쪽. 세시 지역 쪽이 좀 많이 네, 부족하고 여기 전막이 한번 끊겼어요. 저도 사신에 끊겼어요. 그 이후에 복구가 안 돼가지고 좀 컨트롤 싸움 저거 약간 불리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호로선과 사료선의 해병 체감은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수 느낌이거든요. 네. 2.5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나마 저글링만으로는 못 덮칩니다. 업이 빠를 때 여왕이 섞일 때 근데 이건 이미 조성주가 이득을 봤죠. 태워서 네. 빠지는 것만이죠. 태워서 빠지고 나머지 태우고 하나. 오. 하나 터졌습니다. 자, 위치 바꿔주고. 그래도 그 아래쪽에 확장이 빠르다 보니까 약간 손해 보더라도 막다 네. 보면 저가 좋아진 건 있어요. 테란의 트리플이 7분 20초 되면 좀 늦거든요. 근데 이전에 영웅 전차 하나 있었거든요. 반대되는 위치지만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 네. 위치를 잡았을 때와 2시에 잡았을 때는 그냥 데칼코만이 똑같아요. 다시 한번 조성주는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걸 깨기 위해 저글링을 그렇죠. 돌린 김준혁의 저 플레이가 통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필이면 깨돌았어요. 컨트롤 로봇이 없어서 테란이 받는 피해는 덜해요. 활성은 늦지만 그렇다면 진출한 테란의 병력이 여기서 대활약을 이 하죠. 위치 잡고. 네, 여기서 김준혁 선수가 실수한 거는 원심고리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원심고리가 안 된 맹독충은 점막 밖에서 해병전차 상대로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그럼 여왕이 맞으면서 가야죠. 여왕이 맞으면서. 그리고 양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여왕이 전차에 맞으면서 쏠려 버티면서 붙여야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와, 이걸 여왕이 영어로 버티고 링링 들어오는데요. 네, 전차 2기 정도는 여왕이 와, 맞아주면 점점 미친 듯이. 원싱 오리 업그레이드 안 된 맹독체. 이러면 또 빠지죠. 네, 근데 해명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조성주 선수도 이제 트리플에 한번 견제당해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서 더 큰 이득을 못 거둔다면 김준혁 선수도 불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버티고 팔가스를 김준혁이 돌리고 뮤탈리스크를 띄운다면 오히려 힘 빠지는 건 조성주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병력 오고 근데 합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트리플 활성화를 늦춘 성과가 분명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자신이 당한 피해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병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겠죠? 네, 김준호 선수는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여왕이 다 와야 돼요. 그렇죠. 여왕이 또 맞아주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김준혁 선수가 이전에 많이 흔들렸다 보니까 놓친 거는 이제 방위협이 좀 늦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조성주가 이득을 거두게 되면 공방위협이 좀 더 빠를 때또 올 건데 다 잡았어요. 자, 뒤. 추가 맹독 쪽 약간 늦어요? 결국 뮤탈리스크를 못 찍을 정도로 압박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링링으로 또 여기서 들어온 맹독체. 바깥쪽. 이거 점막 밖에서 싸우면 안 돼요. 네. 뮤탈 뜨기 전엔 절대 싸워서는 안 되고 네. 조성주는 이제 슬슬 여유가 생기니까 투로선을 돌리고 다시 한번 센터에 병력을 합류시킬 때 투로선이 세시 지역 쪽에서 시간을 많이 벌게 되면 공방이 업된 상태로 센터 지역 쪽에 또 자리 잡힙니다. 네, 정면도 흔들어주고 난 이후에 두 개를 돌리는데 김준호 선수는 깔끔하게 막아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조성주 선수 하나 신경 써야 될 거.
트리플 쪽 견제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트리플 쪽에 보급고 심시티 할 만한 여유 없었거든요. 그럼 저울링이 돌아올 때마다 견제 맞습니다. 12시 쪽에 약간의 시야 밝혀주면서 미리 대응할 컨트롤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저그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위치를 너무 잘 알아요. 2시 지역 쪽도 그렇고 6시 지역 쪽도 그렇고 언덕을 살짝 낀 상태로 포격을 하게 되면 저그는 지금 당장에 시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거든요. 그걸 노리다 보니 어느덧 공방위협이 끝난 거죠. 뮤탈이 정말 많으면 이런 플레이도 막을 수 있긴 한데 자꾸 소모전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뮤탈이 좀 늦게 모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 6시 지역 병력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늦게 걷으면 센터 지역 쪽에 병력 합류돼서 오히려 샌드위치 형식으로 쫓아치는 게 김준혁이거든요. 후방! 어우. 이제 그래서 김주혁 선수도 맹독도 상계예요. 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12시 쪽에 좀 시야 확보되었어야 했어요. 지금 조성주 선수의 트리플 심시티 여전히 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병력 돌리면 계속 견제 당합니다. 네. 아직까지 근데 조성주도 12기 잡힌 건설 로봇이 아픈 상황은 아니에요. 병력 생산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살짝 앞설 때 싸우고 싶었던 건데 김준혁도 잘 버텼습니다. 방역 됐어요. 들어서 싸우는데요. 몰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맹독충이 얼마나 살아남느냐? 맹독충이 네, 없으면 네. 뮤탈만으로 조합 안 깨졌어요. 이거 조합 안 깨졌어요. 이 상태로 지금 조성 선수 추가 병력 합류시킬 수 있거든요. 발끝! 이러면 그럼 이제 보수라도 막아야 되는 건데요. 네, 자 뮤탈리스크 여기서 의료선이라도 이 병력이라도 잡아먹게 이제 뮤탈이 의료사 1점 사야죠. 그렇죠. 다 끊어야죠. 중앙 지역이 깨졌기 때문에 더더욱 뮤탈리스크는 저 의료선을 끊어주고 맹독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성주 선수가 방금 병력에 그렇게 전멸하면 또 가요. 안 됐었거든요. 부화장 깨자마자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냥 가능하니까. 네. 자 여기 그나마 맹독충 들어오는 공격을 좀 막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성 선수는 또 다시 한번 안 나가는 식의 플레이를 선호하겠죠. 성공말톱이 되고 공방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 하면서 다시 인구수 한 150까지는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의료선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데 뮤탈은 꽤 많이 남아서 테란이 가만히 있으면 뮤탈이 이제 견제 용도로 드디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절대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확장에다가 트리플 쪽 비어있는 곳 본진 이거 세 군데 다 커버 못합니다. 분명히 빈 곳에 생길 거고 그걸 김진혁 선수가 찾는다면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김준혁 네. 선수가 여기서 또 추가해줘야 되는 건 상황 자체는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동시 투멀티도 성공했고 이때 점막은 센터 언덕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결국 또 아 기회 왔어요. 공방 사업된 테란의 병력이 센터를 잡는 순간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중앙 지역 들어와서 여기. 지뢰대 맞고 안 터졌죠? 네 중간에 저울이 약간 미리 던져준 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 끊어내면서 일로 들어와서 일꾼 10개. 네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에 저울링 돌리기로. 오! 깨버리나요? 근데 조성주 선수가 아프기는 한데 결국 넘어지진 않았거든요. 사령부도 지켰고 9시 행성에서도 곧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럼 건설로부터 한 50개 정도만 맞춰주더라도 해병물금 찍으면서 공방사업 타이밍을 어떻게든 잡아볼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김진혁 선수는 대신에 또 지금의 자신의 유리함을 느꼈죠. 일꾼을 꾸준하게 잡아준 걸 알다 보니까 분명히 지기로봇 던진다. 특히 9시 쪽에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스캐너 탐색 한 번이라도 놓쳤을 땐 잠복 맹독충 초대박으로 기스를 꺾는다. 작전 좋습니다. 김지혁 선수가 그리고 이 타이밍에 감염구덩이 찍고 굴락까지는 완성시켜서 공방 3업까지만 맞춰줘도 좋거든요. 결국에 힘싸움에서 업그레이드 2단계 차이 난다면 조성 선수는 그걸 컨트롤로 극복하는 선수예요. 네. 사실 조금 자원 여유가 있을 때 굴락만 가도 좋은 게 그럼 테란이 급해져요. 상상 속의 울트라 무리군주를 예상해야 되다 보니까 네. 공격 타이밍을 더 일찍 잡게 되거든요. 3 업그레이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조성주에는 단 한 번의 펀치는 남아있죠. 공방 사업이 이제 곧 끝나니까. 정말 조성주에겐 저 타이밍만 남았습니다. 지뢰. 9시 지역 쪽에 지금 가스도 채취 안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가스는 많이 남아있어서 해병물건만 찍을 땐 지금 타이밍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진짜 김진혁 선수가 질 땐 지더라도 그 부화장을 무지막지하게 늘리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역전에 실패했을 때조차도. 근데 지금 유리하니까 이 플레이가 빛이 납니다. 네. 이건 외국 저거들도 확장 위주의 플레이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김진혁 선수가 더 극단적으로 자원 중심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복맹독충이 들키기는 했으나 저게 너무 효율적인 건 지금 조성 선수는 스캔 뿌려보면서 이게 다 커버 못하거든요. 테란이 그렇게 막 부유하게 원하는 만큼 확장을 늘린 게 아니니까요. 근데 언덕 위까지 점막이 제대로 잠식하진 못했어요. 공방사업 됐을 때 좋은 위치 잡고 싸워보려는 조성주인데 지뢰는 더 와야겠네요. 두 기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조금씩 컨트롤 못하게. 네, 들어가서 뮤탈리스크는 지금 9시 쪽 흔들어주고 있고요. 조성주 선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타이밍 잡은 거거든요. 어우, 터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조성주도 지실 겁니다. 네. 근데 인구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김주영 선수의 이예비군이 적잖아요. 맹독 좀 계속 준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병력까지 지금 확장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후보전. 뮤탈이 없는데 이 정도면 테라는 급해요. 네. 뮤탈이 본대 병력에 합류하면 정면 병력 더 답이 없는 거 알거든요. 유탈까지 옵니다. 뒤에 링링 있어요. 뮤탈리스크는 다시 한번 합류해서 저 상대 의료선을 더 끊어줘야겠죠. 물론 네. 이제 지금 당장의 의료선 개체수도 적기 때문에 김준영 선수에게 여유가 좀 생기기는 하는데 그럼 슬슬 저글링 한 2줄 정도 같이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김준일 선수가 지금 계속 뒤를 노리면서 상대의 힘을 좀 빼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조성주 선수에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제 같은 병력 못 찍어요. 지금 당장에 있는 병력은 엇비슷해도 나의 1분이 상대의 1분과 같지 않다는 걸 이제 느껴야 됩니다. 계속 몰아붙여서 어떻게든 애벌레 생성 막 덜 되고 병력 제대로 못 찍었을 때, 점막 없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병력이 너무 초라해졌죠. 이게 지금 구성 선수의 병력을 모두 이끌고 온 건데 인구수가 120밖에 안 돼요. 네, 자 들어와서 싸우는데요. 이병력으로. 한 개. 자, 과연 이병력 삼삼오. 잡아낼 수 있을까요? 상상함의 변수. 정말 금방 하나 남아있고. 예. 병력 숫자가 좀 많지 않거든요. 부하장의 수는 이미 병영의 수와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조성 선수에게 확실히 지금 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스캔 네, 뿌려보면서 와. 상대방이 안 하고 있는 잠복맹독충도 다시 한번 의식하고 있어요. 네, 이 돌리는 병력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 오히려 분리해서도 집중력이 발휘된 것 같아요. 네. 단 하나의 손해를 봐서도 이제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리플 지역 쪽에 맹독충이 들어가서 포탑을 깼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한 번 더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걸 조성주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뮤탈리스크가 돌아갔을 때 이 위치 잡고 업그레이드 앞서는 이 타이밍밖에 네, 없어요. 돌아가서 여기 그래서 깨고. 저걸 깨면 김주영 선수 일본에 그냥 차라리 빼버리고 이 다음에 싸워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령부 깨고 나서 더 이득 거두지 않은 상태로 빼서 한번 싸움하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부하장 많으니까 아직 좀 기다리고 싸워도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여전히 변수가 있다면 조성주 선수의 조합이 깨지지 않은 선에서 아직 병력이 남아있다는 점이죠. 근데 지금 네. 이거 인구수 거의 맞췄거든요. 조성주도. 자, 이거 오히려 공격력으로 들어가나요? 업그레이드 주장이 되는데 지나치네. 김준혁 좀 성급했는데요. 방금 관리 안 되는데요. 아니 테란 너무 빠졌어요? 급할 이유는 없어요. 아니 테라는 사령부가 계속 견제되다 보니까 이거 김준혁이 좀 급했는데요. 좀 많이 급했는데요. 컨트롤. 자, 그래도 물량으로 더 많은 병력으로. 중앙 지역 쪽에 앞마당에 있는 사람을 뛰어서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김준혁 선수도 반사업까지 기다리면서 좀 느긋했어야 되거든요. 네. 급하다 보면 이건 조성주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자, 이제 와요. 자, 침착하게 잘 싸워야 돼. 김준혁 선수거든요. 확장기지. 이거 지금 김준혁 선수의 조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일본에 또 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공격편이 조성주가 많아요. 그나마 점막이어서 맹독충이 잘 붙어서 해병을 녹인다면 모르는데 고 잡아야죠. 밀어야죠. 네, 토르 하나라도 변수가 됩니다. 지금 토르가 있기 때문에 뮤탈이 힘을 못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깹니다. 근데 이거 의료선 숫자 또 6기가량 유지가 돼요. 그럼 해병골금 다시 한번 찍으면서 보낼 수 있는 게 조성주인 거죠. 어차피 여기다 타워를 다 걸었거든요. 까 말까인 건데 이 부하장을 네. 김지영 선수는 근데 버려도 되잖아요. 6시에 일벌레를 그냥 꽂고 그 와중에 잠복? 방사업까지 버티면 될 텐데. 추가면역까지 좀 있고 이거 하나라서 좀 자, 줄다리기 애매하지만 싸움이에요. 조성주는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방입니다. 의료선 개체수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지금 병력을 모임하는 네. 힘도. 이게 딱 30초만 저우에게 여유가 생겨도 저글링 돌려버리니까 시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깨고. 앞마당 사령부를 띄워서 중앙 지역 쪽으로 옮긴 게 미니맵으로만 보여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잠복 저글링 하나가 견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성주의 병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은 거죠. 자, 의료선 많이 줄었고 조합이 지금 하나 남았습니다. 드디어 네,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미네요. 네, 적어도 뮤탈 많이 줄다리기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구도에선 잘 먹고 있는 쪽이 유리해지는 거죠. 네, 뮤탈리스크 추가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정말 여기서 신의 한 수는 센터에 잠복돼 있던 저글링 하나입니다. 네, 정말 근데 대박이었어요. 정말 그 사령부가 안착돼서 지게로버 떨어지고 자원 수급량이 2,000이 넘어갔다면 해병 불곰에 의료선까지 추가가 됐어요. 중앙 병력이 버텼겠죠. 테란의 병력이. 네. 추가 확장 공사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혁 선수가 와. 네, 힘싸움에서 이제 조성주 선수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조성주 선수 대단하네요. 아니 저그가 유리해도 한참 유리했고 그 시간이 엄청 길었어요. 정말 많이 유리했어요. 근데 그 경기를 어떻게든 아슬아슬한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컨트롤 하나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조성주 선수는 할 게 없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혁 선수가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해서 공격을 안아주고 굴락 유닛을 준비할 때 7시와 중앙 멀티를 믿고 버티는 건데 7시에도 잠복맹독충, 잠복 네. 저글링. 하나가 있어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뒤에서 그 노리고 있는 저울링이 있습니다. 이거 지뢰대박
믿고 한번 기다리는 거거든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오면 또 한 번 더 극적인 컨트롤로 대박 지뢰를 만들면서 네. 막고 역습. 그렇죠. 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김주영 선수 다시 한번 저울링 모았고. 갈무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뢰가 아드레날린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 쿨 다 빼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뢰 한 방 한 방이 저글링 30기 잡아야 이런 되거든요. 경기 역전되면 네, 가끔 들어가네요. 있어요. 사고. 네, 얼마나 잘 확인하고 이후에 이병력을 몰아내면 되거든요. 오, 아니, 또 버텨요, 또 버텨요. 아니 의료선 없이 버텼어요. 아니, 또 버텨요? 아니 이걸 의료선 없이 버텼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예, 또 물론 와요. 두 번째 자극제. 이때 체력 너무 많이 빠지죠. 네, 자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와 이거 승 자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이거 있어요. 감시군주가 지뢰골 못 뽑았으면 난리 날 뻔했네요. 승자전에 이재선도 그렇지만 지금 2세트에 김준혁도 징하다라는 네.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이건 진짜 안 쓰러져요. 죽음의 조네요, 죽음의 조. 와.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결국 이 경기는 김준혁 선수가 잡을 확률이 너무 높아졌죠. 멀티 숫자 차이도 많이 나고 업그레이드도 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심은 안 됩니다. 이거 지뢰 한번 대박 터지면 따라잡힐 만한 격차거든요. 지금 당장 네. 경력은. 자, 확장을 좀 지키면서 자원줄 갉아먹는 싸움인데요. 지뢰 들어갑니다. 자, 일꾼 좀 지키면서 여기를 어떻게든 돌려야 되는 네. 조정주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더 눌러주고 딱 조합이 바뀌고 이랬으면 도치기인데 어쨌거나 뮤링링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이 중앙의 병력을 합류시켜서 한번 뚫으려고 했을 때 김준혁 선수는 이미 이 경기는 내가 잡았다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2지역 쪽에 저글링을 한 번 더 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좀 더 완벽한 승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울트라가 나올 수만 있다면 뭐 지뢰도 변수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조합은 진짜 지뢰 한 번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저 뭉쳐있는 곳에 지뢰가 어디로? 미나요. 지뢰가 됩니까? 지뢰가 안 터졌어요. 네, 지뢰 소박이에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들어가서 이병력으로 밀어내는 네, 그런 자원줄. 수 있습니다. 결국 링링이 싸워주고 자원줄 낚으면 이기거든요. 의료선을 끊는데 또 막는다고요? 지속 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또 막았어요. 네. 그래도 이 자원줄이 지금 조성주 선수 와, 자원줄이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조성주 군수공장 보면 군수공장에 기술실 달려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토로 찍기도 하니까 이게 지뢰를 하나씩만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두 개 정도가 효율적으로 계속 버텨주고 있어요. 네. 김준혁 선수는 6시에서 7시 쪽까지 자원줄을 넓히고 있고요. 저 막는 플레이 때문에 김지혁 선수가 사실 어지간하면 여유를 네. 부려도 되는 상황이지만 여유를 못 부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지뢰 아군에게 아니, 이게 미니맵만 보면 저거 지금 멀티가 그냥 이 경기는 저거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경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잘 버텨서 네. 아니, 경기는 못 이기는 경기인데 네. 정말 못 이길 정도로 불리한 경기인데 뭔가 신기할 정도로 너무 잘 버티니까 네. 김준혁이 뭔가 급해요. 다르게 표현을 드리자면 3-3업 이후에 뮤링링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저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옛날 자유연하게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때는. 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지는 것 자체가 싫은 조성주. 아니 근데 이런 플레이를 한번 하게 되면 이 경기를 김지영 선수 잡아도 이 다음 세트 때 영향을 받거든요. 갑니다. 밀러 지뢰가 들어가죠. 이번에 얼마나 오! 잘 들어가긴 했는데 설마 이번에도 설마 많아요. 없나요? 오른쪽에 많아요. 일단 맹독충은 많기 많아요. 아 그래도 네, 그래도 많아요. 아, 이번 그래도 많아요. 아, 이번엔 밀어야죠. 네, 이건 밀어야죠. 와. 이번엔 인구수는 2배 격차인데요. 그렇죠. 아, 이것도 못 밀었으면 불가사의했어요. 네. 결국은 뮤링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경기 이기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몰아낸다고요? 아 이게 김준혁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지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좋은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슬슬 끝내자 성주야 3세트를 시작하자라는 뜻인데 네. 성주는 3세트 가기 싫죠. 응 싫어. 응 안 갈래. 네. 2세트에서 어떻게든 역전을 한번 해볼래. 왜냐면 이렇게 견디다 보면 와. 김지영 선수도 이거 무난하게 운영되게 가면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올인을 그냥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대단. 만약 진짜 올인하면 맞고 테란이 이기는 구도가 되잖아요. 또 가지고 몇 차 공격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다 이번에 보니까 힘들죠. 어느덧 12시는 지났습니다. 네, 힘들죠. 와 제갈량도 이렇게 많은 복벌은 못했어요. 네. 이야 이건 김준혁 선수가 이기는데도 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24분 동안. 와 24분 동안 쏟아 부은 양 선수거든요. 네. 그래 와 정말 힘들게 싸워 승리했다는 김준혁 선수예요. 지금 조정주 선수가 네. 끝까지 물러서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지금,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주 선수가 이렇게까지 버틴 이유가 방금 이 표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회장인 조성주 선수는 오히려 한번 웃을 수 있었고 김지혁 선수는 이겼는데도 갸우뚱 이건 내가 이겨도 10분 전에 끝냈어 했는데 왜 이렇게 끝내지 못했지? 나의 공격이 뭔가 아쉬운 건가? 이거 이겼지만 왠지 다음 세트가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경기 펼친 두 선수가 그만큼 이번 GSL에 많은 걸 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성 선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3연속 우승 그리고 4연속 우승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거고 김준영 선수는 아직 8강을 못 가봤잖아요. 양 선수 모두 절실함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서로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럴 때 3세트 딱 놓고 보면 조성 선수의 기량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전진 병력만 안 꺼낸다면 조성주 선수의 이길 확률이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전진병에 좀 말리면서 원하는 승리를 좀 따내지 못했고 네. 그 결과 최종전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 오늘 김준영 선수의 폼과 이 집중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뮤링링으로 끝까지 고집한 것도 자존심 대결에서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3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운틴 듀 GS 시즌 1 리제너레이션 게임이 시작됩니다. 사이버 포레스트 게임 준비 완료. 최종전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조성주 선수. 진에어 그린윙스 마루. 진출이냐 아니면 탈락이냐가 이번 경기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만만치가 않아요. 선수들이 경기 준비도 잘해왔고요. 저력도 엄청납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김준영. 임팩트. 산란 못 올려요. 이거 분명히 엄청난 장기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세트의 초반 상황에서의 그 정교함이 좀 떨어집니다. 약간 좀 그 장기전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김준혁 선수는 이 흐름대로라면 전진 경영의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살라못을 일찍 지어준 건데 이것까지 조성주 선수가 예상을 하고 3카스를 했어요. 그렇다면 기갑병 찌르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네.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조성주 선수가 승자전에서 3세트 때 이제 전진 병영을 2, 3세트 막 전진 병영의 가능성이 열렸고 3세트 전진 병영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도 운영 가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더라도 패자전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전에서 전진 병영 안할 확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특히나 조성주는 계속해서 건설로봇 정찰해주고 있잖아요. 김주혁 선수의 저 선모 판단은 지금까지는 미스 같습니다. 이번 세트만큼은. 네. 그래서 이거 예상하면 아무리 사실은 모지 못하게 하면서 트리플 올리고 일벌레 중간에 많이 확보해서 따라잡는다고 해도 처음부터 부화장 지으면서 운영 준비한 거에는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애벌레 관리도 안 돼요. 앞마당 부화장이 늦게 되니까. 그랬을 때 정말 기갑병 혹은 화염차 난입 빌드 세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 정말 화염차 한 4개 정도 난입해주는 플레이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거 의식해서 중간에 저글링을 생각보다 많이 찍자니 섭렵 플레이를 한 의미가 없거든요. 네. 살펴보고요. 저 저글링은 이건 근데 앞마당 그럼 때리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러게요. 때려야죠. 네. 이게 저까지 동침을 오래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돌려주고 하나 나올 때까지 시간 끌어주면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나마 이 견제 잡아야죠. 덕분에 아. 그래도 이 견제 덕분에 김지혁 선수는 선모 페널티를 조금은 줄였습니다. 네. 번식지 엄청 빨라요. 이 빌드는 오! 땅굴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부수 이건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볼 것 없이 땅굴이죠. 근데 이거 막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기술실을 준비해서 스왑하면 막는데 그러려면 의심을 할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조성수 선수가 의식을 못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그리기 위해 심시티는 진짜 잘 해놨거든요. 네. 이게 땅굴이 뚫리면 보통 본진 오른쪽에 넓은 지역에 뚫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보급고 병영, 위쪽에 군수공장, 그 위쪽에 우주공항까지 심시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기갑병인 건 역시 예상대로 가네요. 선못 이후에 일벌레 쥐어짜는 타이밍에 강하게 때리겠다까지 맞는데 땅굴은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땅굴망이라는 게
첫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빠르게 뚫는 땅굴이니까. 사화염차가 본진 쪽에 떨어지는 게 더 빠른 타이밍에 만약 거기서 일벌레가 막 10대기 정도 잡히면서 추가 병력을 못 찍는다면 변수 생겨요. 네. 물론 근데 땅굴망이라는 빌드 자체는 진짜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병력을 찍는 빌드라서 테란이 공격적으로 했을 때 막고 역습을 가도 괜찮죠. 그렇죠. 와 이거 조성주가 화염차 딱 떨궜을 때 피해만 최소화 딱 시키면 땅굴 뚫리는 순간 네. 김준혁도 내려요. 생애 첫 8강 내려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컨트롤 근데- 싸움입니다. 변수가 아주 많아요. 이게 자, 지금 올라가고 지금. 조성주도 알 거예요. 번식지의 바퀴 소굴에 이쪽에 병력이 안 왔네. 이거 땅굴이다. 네. 그럼 견제는 이 병력만으로 하고 남은 병력은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7개 잡았고. 땅굴이 뚫리기는 이거 알고 있어서 네. 조성주도 하고 있어요. 대처를 해방선. 진짜 깔끔하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전차가 없으면 근데 이게 대군주를 끊으면 이제 이 건설로 다음 가는 타임 동안- 막기 건설로 좋은 가는 조합이 있어요. 동안- 그리고 대군주 잡히면 땅굴 못해요. 대군주 잡히면 이거 잡히면 못해요. 이거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1초도 와, 안 남았는데 망했어요. 땅굴 망했어요. 첫 번째 막히면 두 번째는 없어요. 네. 자, 걸어가죠. 그리고 전차가 나오면 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왕이 다 나와 있는 상태로 아! 바퀴만 달려가면 네. 여왕 환불 안 돼요. 네. 아 이거 바퀴만으로 답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막았다 생각하니까 지금 화염차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들어옵니다. 제 입구 쪽 좁혀놓고 지금 심시티 부분도 신경 썼거든요. 해방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좌절. 하나 더 압박인데 해방선 2개가 자리 잡고 화염차 네. 4개가 자신의 앞마당에 들어온다면 일벌레 다 잡힐 수밖에 운영 안 네.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좀 완성되고 병력이 들어가서 흔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진짜 저그 아. 입장에선 일단 일본에 찍는 것밖에 없어요. 네. 찍고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일벌레 살려야 되는데요. 아 이건 이미 7기에 8기에 이미 이건 좌절이죠. 9기에 하필 바퀴는 압박이라도 넣어야지 해서 빠져나간 네. 타이밍에. 이 땅굴망이 막히는 순간 일꾼 차이가 12개 났는데 그 와중에 9개를 더 잡았다. 네. 이건 김주영 선수 입장에서 사실 쥐지를 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아쉬워서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승부수를 좀 띄워봤거든요. 근데 너무 아쉽겠네요. 정말 그 땅굴이 뚫려서 여왕 하나만 나왔더라도 나와서 수연을 해주는 순간 서로 간의 희비는 다시 반대로 교차했을 건데 그렇죠. 네. 그 정말 찰나의 순간에 뚫지 못했고 그걸 또 막아낸 조성주 대단해요. 한편으론 의료선이 나오자마자 한번 점막 켜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수비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엇갈렸으면 몇 초라도 늦게 알았을 거잖아요. 1, 2초만 늦게 알았어도 뚫렸습니다. 이거 앞마당에도 한 방향인 괴로워요, 괴로워요, 네, 괴로워요. 들어가죠. 이게 추가 일꾼 지금 4개 더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3방향에 동시에 온 것 치고는 잘 대응을 했는데 워낙 이제 초반에 좀 약간 기울어져 있던 게 있다 보니까 아직 부족하죠. 이게 네. 2세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말 극한의 불리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어떻게든 역전하려고 했던 조성주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상황이 조성주가 너무 좋아요. 훨씬 그나마- 더 손쉬운 승리가 가능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조성주 선수도 순간 적의 올인을 생각하면서 생산 시설 확보보다 병력 생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폭발하는 자원을 지금 감당을 당장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적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만약에 막는 그 와중에 병력을 동시에 늘려버렸으면 지금 테라는 인구수 120, 130 뚫어가지고 타이밍 잡았을 거예요. 이거 이제 김주영 선수도 이제 슬슬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풀리고 있어요. 원래 좀 잘 될 때는 화염차 오는 거 점막에 올라오는 순간 바퀴가 바로 반응해서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일벌레 빼주면서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 이제 조성훈 선수의 이제 쇼타임만 남은 겁니다. 공방이력 딱 됐을 때 전차 대동해서 네. 언덕 끼면서 싸워주는 식의 플레이. 지금 자극적 업그레이드도 이제 끝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해방선과 의료선이 견제하면서 정찰을 다 해주다 보니까 굳이 스카이템색 필요가 없었잖아요. 지기로 쿨 될 때마다 막 던져가지고 자원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썼던 화염차 재활용해서 기갑병 만들고 들어가게 되면 또 바퀴만으로 싸움을 걸기엔 조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병력 조합을 좀 갖추고 들어가는 조성주 선수. 오늘- 점막은 진짜 잘 깔아뒀는데 바퀴 7개 저게 전부인가요? 네. 저기다가 이제 이건 개멸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병력이 좀 이거 어떻게 추가가 막죠? 많지가 않아요. 진짜 이건 많이 쓸려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화장 취소하는 것도 너무 큰 손해. 이거 막을 수가 있나?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아유, 의료선까지 합류하면서 이제 압박을 넣고 있죠. 괴로워요. 하나요, 8강. 공방 1업까지 딱 끝났습니다. 김기혁 선수는 어떻게 만든 기회인데. 네. 진짜 너무 아쉬움에 GG의 성이 안 가는 거죠. 예. 들어가서니 여기 전차라든지 무너뜨리면서 좀 버텨야 되거든요. 네, 진짜 없는 병력으로 쥐어짜서 잘 이러네, 싸고 있긴 하지만 연속으로요. 여기서 이건 김준혁의 꿈은 치즈! GS 3회 연속 우승자 조성주 선수 오늘 정말 힘든 A조의 대결에서 마지막 3세트 경기 따내면서 극적으로 8강에 올라옵니다. 네, 뭐 조성주 선수 입장에서야 조 1위로 진출하는 게 원래 목표였겠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와 그래도 2세트 때 최종전 2세트 때 상대 힘을 빼놓으면서 조금이나마 김지혁 선수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았다면 자신의 그 집중력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네. 결국 잡아낼 수 있었죠. 그렇죠. 약간의 땅고 타이밍이 굉장히 아쉬웠죠. 그렇죠. 정말 이제 1경기만 보더라도 아니 그냥 최근 그 커리어와 함께 서로 간의 기세를 보더라도 김지혁 선수가 당연히 지고 조성 선수가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패배에 익숙하지가 않고 절대 익숙해질 수가 없거든요. 김지혁 선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아쉬워서 최종전을 열심히 준비했고 빌드를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 1초의 타이밍에 패배했다라는 거 네.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네요. 네, 오늘 경기의 주인공 조성주 선수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탑시드 조성주 선수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2위 진출자 진에어 그린윙스 조성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년 GS의 3연속 우승자 이번 시즌 탑시드 조성주 선수는 지금 이 순간 이 8강에 진출했다는 기쁨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2위 진출이라는 아쉬움이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원래 당연히 1등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재선이 형한테 지고 많이 멘붕이 돼가지고 좀 추스리느라 바빴는데 또 최종도 2세트에서도 져가지고 이게 오늘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네, 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8강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와, 최종전 2세트를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보여준 근성 때문에 오늘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니맵에서 보여지는 그 멀티의 개수 차이만 봐도 굉장히 불리해 보였거든요. 이 경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티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할만하다 마인드여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끝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이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네. 전 좋은 빌드인 줄 알았는데 빨리 다른 빌드 파야 될 것 같아요. 아, 굴복하는 그 순간까지 할만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계속 맞길래 네. 저는 할만하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그렇군요. 자, 승자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변의 주인공 바로 이재선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조지명식에서 이 선수 교환권으로 데려온 선수였거든요. 그때 그 선택 혹시 후회하시나요? 재선이 형이 잘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제가 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니까 약간 후회가 되네요. 네, 그래서 대기실에 들어오셔서 많이 화가 나셨던 걸까요?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던 모습이 느껴졌는데 가장 아쉬움이 큰 걸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승자전 2세트에서 제가 한 방에 져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상대의 의료선 드랍 병력의 동선과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예측하셨는데 그 부분은 놓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재선이 형이라면 무조건 할 것 같아서 바이킹이 한번 가봤는데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하고 네. 잡았는데 네. 그렇게 질 줄은 몰랐네요. 네, 아쉬움이 컸었던 킹스코브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쉬움 전도 있었고 또 멋진 모습도 있었고 이렇게 16강 경기를 하고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해외 대회도 또 있고 바쁜 일정을 앞두고 계세요. 요즘 네. 컨디션 관리가 힘드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거 중국 대회 끝나면 쓰러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쓰러지지 않을까.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또 강력한 우승 후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올라가서 다행인 것 같고 또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 덕에 올라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또 중국대회 잘하고 올 테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조의 두 번째 8강 진출자 지대어 그리닝스 조성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A조 경기가 모두 끝났는데요. 경기 최종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진짜 오늘 경기 1경기 제외하고 풀세트였어요. 그만큼 박빙이었죠. 굉장히 선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들어졌습니다. 그 경기 하나하나가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근성 있게 어떻게든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엿보였습니다.